퓨처셀프.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좋아요라도 꼭 부탁드려요. 위여보.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양동이에 돌멩이와 자갈과 흙을 넣으려면 큰 크기의 돌멩이를 먼저 넣고 다음은 중간 크기 그 다음에 자갈을 넣어야 돌멩이 사이사이의 공간에 채워진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현재 상황 너머를 생각하라.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5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두어 날마다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보다 먼저 하라.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5번째 요인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목표로 생각하고 미래를 너무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일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다.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저서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으로 나의 최대 실수는 사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점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1만 달러를 벌든 1000만 달러를 벌든 돈을 벌려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한 일들과 사소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느라. 당신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무주의 맹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청동주화를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변 곳곳에 널려있는 금화를 보지 못한다.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꿔라.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그러면 어디서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당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10배 아니 100배 더 크게 세워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목표를 더 높게 세우는 게 낫다. 광고계의 전설고 폴 아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철저하게 무시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게 자기 능력받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를 목표로 삼아라. 타임지 표지에 실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라. 불가능은 없다. 위협 6.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더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로마의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라고 말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다. 심리학에서 용기란 숭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말한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말에 따르면 용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꿈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실제 경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른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이 곧 교사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위협 7.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번째 요인은 흥미롭게도 성공이다. 게이 핸드릭스는 성공이 어떻게 역효과를 낳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한선 문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핸드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잠재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성공을 거두면 무의식적으로 기준선으로 되돌아가려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과 성공, 창의성을 허용할지 설정해 놓은 내적인 조절 장치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해묵은 안전지대로 돌아간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로버트 브룰트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 라고 말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안이한 생각을 하며 금방 나태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훈련을 멈출지 모른다. 마이클 호프는 소설 남아있는 사람들 종말 후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난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고난을 만든다. 한 번의 성공만 맛보고 주저앉는 것을 피하려면 성공할 때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성공하면 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급급하게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정신이 나뉘게 될 수 있다.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우리는 미래의 내가 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을 해봐야 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변한다. 삶의 사건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노화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배운 관계, 경험, 성공, 실패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살면서 경험할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선택하고 만들어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진실 1.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 기저에는 원인이나 목적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목표를 상상하며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억만장자 피터 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몰입은 명확한 목표를 수반한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경향이 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목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틀을 만들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큰 목표를 작은 과정으로 나눌 때 몰입이 가장 잘 된다. 축구선수라면 우승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순하게 공격 기회와 구체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낫다. 우승에만 매달리기보다 코너킥이나 다음 공격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작가라면 책 한 권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목표를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챕터 한 장, 사파 하나, 한 페이지, 한 문단을 목표로 삼아라.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프랭클은 인간의 특징은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 따라서 행동과 목표, 생각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이끄는 목표에 대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정직할 정도로 지능적이다. 진실이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모습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진정한 나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변할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 엔드 오브 히스터리 일루전이라고 말한다. 과거와는 많이 변했지만 미래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을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말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렵기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드웩은 이렇게 말한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 같은 자신의 기본적 능력이 단순히 고정된 특성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지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특성을 기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위협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봐야 미래의 나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 길버트의 연구대로 10년 전의 자신을 생각해보면 미래의 내가 자신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현재의 사고 틀에 갇혀 독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지금의 관점과 태도,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다. 이 진실을 알면 용기를 얻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 성장 마인드셋은 정체성을 유연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관점을 바꾼다. 그들은 사고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현재의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답을 다 몰라도 괜찮다. 다소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 상황은 바뀔 것이다. 특정한 변화나 결과를 얻는 데 전념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당장 지금부터 일주일 후 당신은 상황을 다르게 볼 것이고 다른 지점에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완성된 존재가 돼야 한다거나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당신은 하루만 지나도 달라진다. 이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현재의 나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랑을 키워라.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진실 3. 미래의 나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응보의 대가 페잉 더 파이퍼라는 표현은 자신의 방종한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다. 착가집 로는 훈련의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후회의 무게는 수톤에 이른다. 라고 말했다. 훈련이 비용이 몇 달러라면 후회의 비용은 수백만 달러다. 이 원칙을 통해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후회의 비용을 지불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날마다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면 조금씩이라도 일관된 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얻는다.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나는 지속적으로 더욱 탁월하고 훌륭해진다.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다. 배움, 건강, 인간관계, 경험 등 구체적인 일에 의식적으로 투자할 때마다 미래의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유능해지며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 투자한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고 쌓여 복리를 안겨주어 미래의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투자를 빨리 시작할수록 미래의 나는 더 높은 복리를 받는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돈을 번다. 자신이 내지 않은 것을 얻는다. 복리 효과는 작은 변화가 모여 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다. 인생에서 당신은 뿌린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미래의 나는 현재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다.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보다 더욱 확장된다. 그 크기와 잠재력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미래의 나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나에 대한 가치를 즉시 높일 수 있다. 지금 나의 손에 있는 씨앗이 미래의 나에게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회사나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 더 큰 비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도 동시에 변한다. 가장 전념하는 곳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나는 연구 결과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순간 나타났다.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이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사업에 재정적 투자를 할 때 시작됐다. 투자하기 전에는 사업적 성공에 100% 전념하지 못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비전을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큰 비전을 세울 때 정체성과 행동이 변한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전념하게 된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비전이 커진다.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투자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투자라는 이 심오한 행위는 잠재의식의 당신이 현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갖게 한다. 라고 말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라. 그 다음 투자를 점점 더 크게 늘려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진실사. 미래의 나를 생상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특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책이나 영화를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현상을 테스트했다. 사람들은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가? 막스 플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울창한 숲으로 데리고 가 직선으로 걸어가라. 라는 간단한 지시를 했다. 실험이 끝난 뒤 질문을 받은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선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GPS 분석을 관찰하니 그들은 지금 20m 이내에 원을 그리며 걸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을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생도 그렇다. 명확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을수록 더 수월하게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진시로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의도적인 연습은 습관이나 자동성과 반대되는 말이다. 습관은 자동 조절 장치로 작동한다. 반대로 의도적인 연습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 습관대로 살아가면 현재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조시가 실패에 투자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의도적인 연습이었다. 조시가 푸시핸드를 배우며 상대했던 이반이라는 남자는 190cm에 가까운 키에 90kg이 넘고 가라테 검은 띠를 보유하고 합기도를 8년, 태극권을 8년 수련한 몹시 공격적인 남자였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조시는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조시는 다른 수련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사람들의 기술을 모조리 습득했다. 의도적인 연습에 완전히 몰두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점점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한다. 미래의 나와 비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토마스 수덴도르프는 이렇게 말한다. 향상된 기술을 지닌 미래의 나를 상상할 때만 우리는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할 동기를 얻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조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이 조시를 배움과 높은 성과를 다루는 세계적인 전문가로 여긴다. 체스 신동이었던 조시 웨이츠키는 세계 챔피언이 됐다. 태극권과 브라질 주짓수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후 조시는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1% 중 상위 1% 안에 들도록 훈련시켰다. 2020년 조시는 팀 페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년 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나의 목표가 어떤 기술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분야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라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20년 후의 나다.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시는 지속적으로 실패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미래의 나에게 전념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달성할 수준에 전념하라. 그 수준에 맞추라. 물론 현재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기분 좋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 그 방법이다.